안녕하세요. 마인드 힐러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저자 김혜남, 출판사는 메이븐입니다.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온 김혜남 작가님이 많은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자의 책은 인생을 담담히 이겨내는 지혜와 함께 많은 위로 그리고 내면의 힘을 키워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헤쳐나가야 할지, 그리고 놓쳐서 안 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그리고 잘 살아갈 나에게 인생의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문장들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살아가라 말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도 봄은 꼭 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 지구상에는 명령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 두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청개구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려다가도 누가 시키면 갑자기 하기 싫고 내가 하나 봐라 심술을 부리며 일부러 안 하려 듭니다. 어릴 적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하라는 엄마의 말에 에잇 안 해 하며 책을 덮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입니다. 누군가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명령을 받으면 그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이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가하면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봐,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자율성은 인간의 중요한 본능적 욕구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간섭과 침입을 막고 내 영역을 지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의사 표현도 바로 싫어 혹은 아내입니다. 갓난아이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입에 우유를 넣어주어도 고개를 돌리고
뱉어버립니다. 자고 싶지 않으면 죽어도 자지 않고 조금만 불편하게 하나도 제대로 안으라며 자지러지게 울어댑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이처럼 뭐든지 제멋대로 하려는 아이를 사회라는 테두리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한 통제를 받으면 자율성에 심각한 손상이 생깁니다. 말을 잘 들어야만 칭찬과 사랑을 주는 타인에 대해 극심한 분노와 애정을 동시에 느끼며 그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심지어 학교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 여부도 자유롭게 결정하는 등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시키고 학교가 시키고 사회가 시키고 사람들이 좋다는 길을 걸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며 두려워할 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서는 자꾸만 화가 치솟습니다. 남들의 눈 때문에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나 자신이 싫은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통제하려고 들면 통제 그 자체에 예민해집니다. 존중받기는커녕 남들에게 또다시 휘둘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릴 적 부모의 강한 통제 속에서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 통제받는 것을 유달리 못 견디는 경향을 보입니다. 상담 시간에 친정 부모와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꺼내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며느리로서 겪는 고생담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라는 말로 시작되었고 그들에게 받은 상처와 숨막히는 일들을 토로하다 보면 어느새 상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곤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엄하고 유난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며 어떻게 살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진짜 걱정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년 넘게 상담을 하는 내내 그녀의 이야기에는 그녀가 없었습니다. 늘 그들에게 당하거나 그들과 있으며 겪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인데 당신의 이야기가 없네요. 그들의 이야기밖에는요. 나는 그녀에게 그들의 역사를 읊는 대신 그녀 자신의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이야기 말고 그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야기 말고 그 와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고 그들에게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러느라 정작 내팽겨치고 버려두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진료 시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2년, 그녀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그만 카페를 차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친정과 시댁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고 내 며느리니까 당연히 내 뜻을 따라야 해 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다만 바뀐 것은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들의 역사 대신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자신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친정부모의 횡포와 시부모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적당히 거절할 건 거절하고 들어줄 건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휘둘려 내 소중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대신 그것을 카페를 운영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투자하는 것.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올 것.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조차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빨리 해주고 넘어가 버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회사에 갈 때 즐겁고 재미있으면 입장료를 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장료를 내는 대신 월급을 받습니다. 그 대가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회사에 다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일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해주는 거다 라고 마음먹고 하기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면 나머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여행을 갈 수 있고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스스로를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원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원만하게 넘기기 위해서
웃어주자 라고 마음먹어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체를 나 자신으로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죽어도 웃어주는 짓은 못하겠다는 환자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까짓것 웃어주면 어때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결코 중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상사 때문에 화를 내고 상사를 볼 때마다 불편해하고 그에 맞춰주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웃어주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굴한 느낌을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사를 탓하고만 있으면 문제가 더 꼬일 뿐입니다. 설령 그 사람 때문일지라도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치중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모도 가족도 배우자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남 탓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의 역사가 아닌 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고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꼴 보기 싫은 사람과 오래도록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삶이 아닐까요? 예전에는 나이 들어간다는 게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남들은 다 나이 들어도 나만은 늙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나의 몸과 마음에 그 흐름의 흔적을 새기고 어김없이 나를 여기까지 실어왔습니다. 65세.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살아온 시간보다 많지 않습니다. 난 아직도 어린애 같은 부분이 많은데 아직 사춘기 소녀처럼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감상적인데 아직도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세월보다 많지 않은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어떠했던가? 지난 세월이 꿈만 같다는 말은 소설 속 노인들이나 내뱉는 한탄인 줄 알았는데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내가 살아온 날들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면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숙제하듯 헉헉대며 살아온 날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 따라 숨가쁘게 달려온 날들. 그 세월 속에서 내가 놓쳐버린 것들이 아쉬움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그저 눈을 뜨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아, 인생의
덧없으며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봅니다. 같이 늙어가는 남편과 동료,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뒤로는 예전에 내가 그랬듯 호기심으로 가득 차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제잘되면서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길었듯 짧았듯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 웃으며 손 흔드는 모습도 보입니다. 새삼 그 모습이 아직 내 주위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떠나보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많구나.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수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왔는데 부족하기만 한 나를 사랑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구나. 문득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난 지나간 세월을 그 세월의 꿈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모두 내 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내 눈이 미처 그걸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느라 나에게 다가오는 소중한 것들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만족을 모르는 내 욕심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욕심이 그 어떤 일을 해도 늘 나를 불만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빈틈없어야 하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나의 행복을 가로막아 온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태어난 것은 내 뜻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나에게 무한한 행복감을 안겨준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일까요?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랑과 행복을 간절히 바랍니다. 혹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내가 더 성공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면 그때 무한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기대 때문에 난 항상 짓눌리고 행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완벽해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어릴 적 나의 불안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행복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원하고 그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바로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이 늘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찾아옵니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덜어내는 것. 나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를 포기하는 것. 세상은 이래야 하고 나는 이래야 된다는 규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와 세상을 똑바로 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나친 이상화에서 벗어나야 나와 타인에 대해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그래야 서로 감싸주며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너그러움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삶을 깊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이라는 고된 강을 열심히 헤쳐왔기에 충분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짓무르는 과거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고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조금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문득 내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가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다독이자 어느새 보채던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그 아이에게 너그러워진다면 그 아이는 멈추었던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목적은 바로 우리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하나 차근히 배워나갑니다. 지나가 버린 것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맞아들이는 법,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법, 그리고 인생의 작은 행복을 느끼고 즐기는 법을. 만약 아이가 당신처럼 자라서 지금 당신의 위치에 서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은가요? 당신이 스스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생은 흘러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각 말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부터 정해봅니다. 똑같은 나인데도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틀리면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당한 지적에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타인과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는 태도 또한 나를 믿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시간이 가는 것 같지만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 10년 후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많은 한계 속에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소중한 내 인생입니다. 당신은 부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닥달하지 말고 매사에 너무 심각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